깊은 산골 솔개골 마을, 그 이름처럼 솔숲의 맑은 기운이 감도는 곳에 장사 김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는 웬만한 소 한 마리는 거뜬히 다룰 힘을 가졌으나 그의 아내 장수 부인은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장수 부인은 고운 외모 뒤에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계와 무쇠 같은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의 기둥이셨던 시아버님에게 기이한 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흥분과 광기가 서렸습니다. 새벽녘 밤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면 시아버님은 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눈앞에는 온몸에 흉터를 새긴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킬킬거리는 웃음과 함께 시아버님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이봐요. 솔개골에서 힘 좀 쓴다고 헛소문이 났던 늙은이. 나랑 씨름 한판 합시다. 객객. 늙은이는 방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간이 부었군. 시아버님은 분노로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온 요물 같은 녀석이냐? 감히 나를 얕봐. 좋다, 승부다. 내 너를 이 땅에 묻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새벽마다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사내의 삿발을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내 아들이 이 나이에도 나를 못 당하는데 이까짓 녀석이. 김서방에게도 숨겼던 마지막 기력을 쏟아내며 사내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사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시아버님은 그아! 이겼다. 하고 득이양양하게 외쳤고 지신이 밀리면 아직 멀었다. 하고 바닥을 치며 도끼 어린 눈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결국 시아버님은 그 사내와의 기나긴 힘겨루기에서 마지막 기력마저 소진한 채 피를 토하며 고목나무 아래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시아버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김서방과 장수 부인은 자신들의 힘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병이 위중해지자 아들 김서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초조해하는 아내 장수 부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부인, 아버님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 내가 어떻게든 수를 써서 돌마루 마을에 사는 명의 백 의원을 찾아 떠나야겠소. 더 이상 늦출 수 없소. 김서방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돌마루 마을은 예부터 인심이 험악하고 텃세가 심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가시는 길에 평범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더라도 무리하게 힘쓰려 하지 마시고 부디 조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경고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힘에 대한 자부심과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내의 말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솔개골에서 내가 힘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장사요. 의원을 모셔오는 일쯤이야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내가 반드시 백 의원을 모셔와 아버님을 살려낼 것이니 부인은 집에서 아버님을 잘 돌봐주시오. 장수 부인은 남편의 결의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김서방은 지체 없이 명예 백 의원을 모시러 산 너머 돌마루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걷고 또 걸어 온몸이 땀에 젖고 신발이 해진 것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기대 대신 싸늘한 기운이 그를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 눈초리가 매서웠고 특히 김서방이 힘 좀 쓴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 듯 몇몇 건장한 청년들은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누구여? 땀을 뻘뻘 흘리며 오신 걸 보니 이 솔개골에서 소문이 자자한 그 장사나리가 아니신가? 한 청년이 코웃음을 치며 김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백 의원님을 찾아왔소. 아버님 병세가 위중하니 급히 의원을 모셔야 하오. 길을 비켜주시오. 김서방은 초조함을 감추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어귀에 묵직하게 놓인 거대한 암벽 조각을 발끝으로 툭툭 쳤습니다. 허, 우리 돌마루 마을의 법도는 분명하오. 우리 마을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지. 외부인이 백 의원에게 가려면 이 마을의 힘을 시험해야 하오. 이 바위를 보시오. 저 돌을 치우지 못하면 의원에게 갈 자격이 없소. 헛소문만 난 장사라면 당장 이 길에서 물러나시오. 김서방은 자존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까지 돌덩이쯤이야.
그는 외투를 찢을 듯 벗어 던지고 돌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나고 얼굴은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을 쏟았지만 돌은 마치 땅의 일부인 양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젠장. 움직여라. 제발. 마을 사람들은 낄낄거렸습니다. 쳇! 솔개골 장사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돼지 한 마리 무게도 못 드는 힘이라니. 돌마루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김서방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의원도 보지 못한 채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축 늘어진 어깨로 흙먼지를 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수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백 의원님은 뵙고 오셨어요? 아버님 병세가 위중하신데. 김서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용없소. 돌마루 마을 놈들이 치울 수도 없는 돌덩이를 내놓았소. 내 힘으론 안 돼요. 의원도 못 보고 쫓겨나다시피 했소. 이제 방법이 없소. 김서방은 좌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장수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아버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사연을 풀고 의원을 모셔와야겠습니다. 장수 부인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망설이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어찌 거길 간다오. 위험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의 목숨은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편히 쉬십시오. 장수 부인은 김서방의 만류를 뒤로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장 돌마루 마을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수 부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평소 입던 고운 겹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백 의원에게 갈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마을 사람들의 멸시가 남편의 실패보다 더 클 것을 짐작했습니다. 저들은 힘을 가진 장사만을 상대할 터. 내가 여자임을 안다면 시험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콧대를 꺾으려면 저들과 같은 장사로 보여야 한다. 장수 부인은 헝겊을 단단히 둘러 가슴을 조이고 긴 머리칼을 굵게 따 상투처럼 머리 위로 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낡은 남정네의 겹옷을 껴입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었으며 얼굴은 흙을 문질러 일부러 거무튀튀하게 만들자 고운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인하고 다부진 청년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꺾인 자존심을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장수 부인은 남정네의 모습으로 다시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고 발걸음은 홀로 거대한 암벽을 깨부술 기세였습니다. 장수 부인은 밤을 새워 산길을 걷고 차가운 새벽 해가 비추기 시작할 무렵 돌마루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장수 부인이 남장의 모습으로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전날 김서방을 쫓아냈던 마을 청년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허허, 어제 그 솔개골 장사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니 이번엔 어디서 굴러온 장사꾼인고? 한 사내가 턱을 괴고 삐딱하게 말했습니다. 법도는 갔소. 이 돌을 치우지 못하면 돌아가라. 우리 마을은 힘없는 자에게 의원을 내주지 않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며칠 전 쫓겨난 김서방의 아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새로운 도전자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장수 부인은 묵묵히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돌덩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관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는 듯한 엄숙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에 두 손을 댔습니다. 이봐, 이제 돌에 절까지 하는군. 청년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들의 조롱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장수 부인은 거대한 바위를 마치 보퉁이 들 듯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수십 섬은 될 법한 돌을 번쩍 들어 올려 언덕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암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돌마루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가 입만 벌렸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 장사가 사실은 여자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장수 부인을 따라오자 장수 부인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돌을 옮긴 것을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한 뒤 명의 백의원을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장수 부인은 명의 백의원을 모시고 급히 솔개골로 돌아왔습니다. 백의원은 시아버님의 맥을 짚고 병세를 살폈습니다. 의원의 표정은 곧 심각하게 변했고 장수 부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열병이나 노안이 아닙니다. 환자의 기운이 밤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억지로 빨려나가고 있어. 이건 필시 요사스러운 기운, 즉 밤도깨비의 짓이 분명합니다. 백의원의 단호한 진단에 김서방과 장수 부인은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시아버지께서 도깨비에게 홀려 밤마다 고목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홀린 것이 도깨비였군요. 김서방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백의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은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 그 도깨비가 이 산을 떠나지 않는 한 환자는 계속 쇠약해질 뿐이요. 반드시 그 요물을 쫓아내거나 물리쳐야만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장수 부인은 남편과 의원을 안심시키고 홀로 밤도깨비 굴이 있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수 부인은 홀로 밤도깨비 굴이 있다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굴 입구는 짐승의 비린내와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서자 흉측한 밤도깨비는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도깨비는 장수 부인의 남장을 꿰뚫어 보고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하, 간 큰 여자로구나. 백의원의 코앞까지 가다니. 내가 내년에 시아비를 노리니 이제 내 목숨을 받으마. 도깨비가 팔을 휘두르자 굴 안에 그림자들이 부풀어 오르더니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도 변하여 맹렬히 장수 부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포효했지만 장수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장수 부인이 주먹을 휘두르자 그 괴력 앞에 호랑이의 도술은 모조리 깨어졌고 환영은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요술이 통하지 않자 도깨비는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순수한 괴력으로 달려들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끔찍한 충돌음이 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의 힘은 잠시뿐, 장수 부인의 힘은 하늘을 가를 듯한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뼈와 근육이 지식여지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땅바닥에 처참하게 짓눌려졌습니다. 장수 부인은 거대한 짐승을 누르듯 도깨비의 목덜미를 짓밟은 채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간교한 요물아, 내 놈이 시아버님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느냐? 우리 시아버님의 병환이 나을 수 있는 진정한 비방이 무엇이더냐? 어서 목숨을 걸고 구하지 못할까? 도깨비는 장수 부인의 무게와 힘에 질식하며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눈에서는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악 놓아주시오. 대장부님, 내게 자비를. 비방은 나를 여기서 살려 보내주는 것뿐이오. 사실 이 마을을 지키는 생명석이 있었소. 그 돌은 솔개골에 모든 생기를 품고 있어. 그게 제자리에 있으면 어떤 요사스러운 병도 침범 못하오. 내가 그 돌을 훔쳐 백의원에게 가는 길을 막아 놓았소. 당신의 남편은 절대로 치우지 못하게 하려고. 도깨비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던져버린 그 암벽이 바로 그것이오. 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 아버님이 쇠약해진 것이오. 그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봉헌해야만 아버님의 병이 낫고 마을이 살 것이오. 내 목숨만은 제발 거두지 마시오. 장수 부인은 도깨비가 말한 생명석이 자신이 던져버린 암벽 조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도깨비에게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 것을 굳게 약속받고 나서야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도깨비는 처참하게 패배한 채 황급히 굴 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수 부인은 도깨비에게 약속을 받고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마을의 생기가 걸린 생명석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을 던져 넣었던 어둡고 깊은 계곡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계곡 바닥에 박혀 있는 암벽 조각은 던져진 충격 때문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목숨과 이 솔개골의 운명이 이 돌덩이에 달렸다. 장수 부인은 마음속으로 비장한 다짐을 외쳤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쏟아내어 다시 한번 그 거대한 생명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밤샘 노동으로 지쳐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 돌을 짊어지고 솔개골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해가 처음 뜨는 봉우리까지 험준한 산길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봉우리에 도착하여 정성껏 재를 올리고 돌을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돌이 다시 솔개골을 지켜주소서. 아버님과 마을의 생기를 돌려주소서. 그 순간 봉헌된 생명석에서 맑은 기운이 샘솟아 솔개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아버님은 기적처럼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깨끗이 완쾌되신 그분의 눈빛에는 다시 맑은 생기가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간 앓았던 원인 모를 병증과 쇠약함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솔개골은 예전보다 더욱 풍요롭고 평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나중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남장을 하고 암벽을 치웠으며 그 돌이 생명석이었다는 반전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부인이 아버님과 이설계 마을을 살렸소. 부인은 혼자 아버님을 구하러 갔으면서도 제 자존심이 다칠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오. 장수 부인은 조용히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오직 아버님과 이웃을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상하실까 염려되어 숨겼으나 이제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고 마을이 평안해졌으니 다 된 일입니다. 그 후 장수 부인의 강인한 힘과 고귀한 효심 덕분에 김서방네 집안은 물론 솔개골 전체가 모든 애군을 물리치고 오래오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